한국의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한국인들의 전지구적 활동 반경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2의 한반도, 제2의 한국이 지구상 여기저기에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국토 전략 TV를 사랑해주세요. 세계적인 지정학적 판도 변화에 따라서 한민족의 해외 거주지 역시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미국의 언론 매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유엔 뉴스 월드 리포트의 공신력 있는 세계 국력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6위권의 강대국으로 분류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다른 강대국들과 대비해서 좁은 국토 면적, 한민족이 해외 지역에 넓게 분포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례로 한국 남한 지역의 국토 면적만 떼어놓고 보면 일본 열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 홋카이도만한 땅 수준에 불과해 아주 좁은 영토 면적의 우수한 인재들이 아웅다웅하며 살고 있어 한민족의 우수한 에너지가 서로 싸우다가 에너지가 낭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때문에 과거 강대국들이 하였듯이 해외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갑게도 한국어를 사용하는 해외 한인들이 특정 지역에 몰려들어가 제2의 한국, 제3의 한민족의 터전을 일구고 있어 논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들이 있을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할린. 사할린의 한인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1년 들어 사할린 동포법이 시행되면서 매년마다 300명에서 400명 사이의 인구가 한국으로, 아파트 단지 하나 수준의 인구가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이들 중 다수는 안산 한대학교 고향마을 주공아파트에 거주 중이며 사할린 한인 특별법에 따라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상이 되면서 사할린 지역 5만 명 이상의 사할린인들이 러시아 정부에 소속된 러시아인이면서 2021년부터 시작된 한국 특별법에 의해 한국 정부에 의해 보호받는 독특한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1870년대부터 한국인들이 살기 시작해서 1905년에는 24만, 1920년대에는 934명, 1920년대에는 1431명, 최근까지 약 5만 5천 명가량 불어난 상황이지만 2021년 사할린 동포특별법이 시작되면서 사할린 한인들의 인구도 빠르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에선 사할린 한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해외의 한국 언어권 사용자 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할린 한인 5만 명 다수는 유즈노 사할린스크에 거주 중인데 20만 시인구 중 거의 5분의 1 수준의 인구가 사할린 한인들로 봐도 될 정도로 한인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북한 때문입니다. 북한이 2007년도부터 사할린 지역에 3,500명가량을 벌목공 등으로 보내기 시작하면서 북한 노동자들의 사할린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최근 북한 러시아 간 우크라이나 전을 배경으로 무기 교류가 있었던 이후에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최근 러시아 부총리가 직접 북한인 5만 명을 극동지방 일대에 수용할 계획으로 밝히면서 유력한 지역 중에 사할린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사할린 지역 한인 비중이 다시 늘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2007년 8월 31일에 북러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에 의거해 노동자 파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 기업 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북한으로 보내 북한 재정에 엄청난 기여를 하면서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 중 하나인데 북한이 학생 비자 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우회하여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북한인 노동자들을 매우 선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그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땅이 바로 척박한 사할린 땅인데 북한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사할린만큼 좋은 기회의 땅이 없고 이미 혹독한 추위를 북한 땅에서 겪어본 경험이 있는 데다가 해양성 기후의 사할린이 북한보다 오히려 살기 좋은 환경으로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사할린 한인 규모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 혹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할린으로 이주해올 북한인들이 현지에서 아이도 낳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북한의 내부적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사할린의 북한인 영구 정착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컨트롤할 수 없는 내부 정치적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할린 내 러시아인들의 경우에는 과거 강제 이주 정책으로 정착한 동유럽 출신의 주민들, 특히 우크라이나계 주민들도 있을 정도로 반모스크바 정서가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심지어 과거 사할린을 점령한 일본이 자국 러시아보다 자신들을 통치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시위 구호까지 등장할 정도입니다. 서방 핵심 싱크탱크인 로이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디 인터프리터즈에 따르면 지난 2018년경 이 일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는데 시위에서 일부 시위대가 일장기를 들고 통치권을 일본에 양보해라라는 식의 시위 문구가 등장했던 해프닝까지 있었을 정도로 사할린을 비롯한 극동지방의 민심이 매우 흉흉한 상황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지역에서 향후 러시아인의 인구 비중이 점점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에 반해 아시아계 주민들, 중국인이나 북한인들의 인구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중국인의 이 지역 극동지방에서의 인구 증가는 러시아뿐 아니라 서방 진영에서도 매우 우려시하는 부분으로, 차라리 북한인의 인구 증가를 세계적으로 더 환영할 수 있어 향후 사할린 지방에서 한인들의 활동 무대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산둥반도. 옌타이, 칭다오, 웨이하이 세 도시의 인구를 합치면 약 2천만 명가량의 대만 수준의 인구가 됩니다. 바로 산둥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해양도시들입니다. 특히 옌타이시의 경우에는 인천과 가깝고 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인들의 인구가 매우 많아 인천광역시 옌타이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한인들의 주활동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사드 사태의 영향으로 한중 관계가 급속하게 경색되고 한인들의 비즈니스가 크게 위축되면서 산둥반도 일대 주요 코리아타운의 한인 비중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기준 무려 30만 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최근 사드 사태의 여파로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옌타이시에서는 세계 최대 한인타운인 옌타이 코리아타운이 지난 2016년 착공한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줄어드는 한인들을 대신해서 중국 내 조선족 인구가 산둥반도 지역으로 많이 이주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중국 당국이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동북삼성 지역 내 조선족 인구 밀집 지역 학교 내에서 한글 단독 사용 표기 등에 대해서 태클을 건다거나 일종의 소수민족 탄압이 우려되는 상황과 함께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백두산 일대, 북중접경 일대가 일종의 그린벨트와 같은 자연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공장이 설치, 인구 밀집 시설의 설치가 제한되기 시작했고, 많은 조선족 동포들이 산둥반도 일대로 대거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둥성 일대에는 한인 비즈니스가 여전히 많고 특히 한인 중소기업체들의 진출이 많은 상황인데, 이들 대부분은 한국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사용 가능한 제중동포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한중 간 비즈니스를 인력 문제없이 할 수 있는 산둥성 일대로 제중동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세 번째, 우즈벡 카자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내 한인 인구 비중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우즈벡의 인구는 지난 2017년 기준 18만 1077명에서 2021년 17만 5865명으로 감소했으나 카자흐스탄의 경우 10만 9133명에서 10만 9495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인구를 합치게 되면 28만 5360명으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은 세계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캐나다의 한인 23만 명보다 많은 인구인데 놀라운 점은 이들 다수가 러시아어와 한국어 둘의 혼용 구사가 가능한 고려인들이라는 점입니다. 우즈벡의 고려인 인구는 한때 23만 명에 달했으나 한국으로 귀국하는 고려인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 구소련 시대 타고난 근면성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으나 소련 연방 해체 이후 우즈벡 내에서는 티르크어 사용 정책을 시행하면서 러시아어만 사용할 수 있었던 고려인들은 러시아로 빠져나가거나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서 살아남은 한인들은 현지 경제를 꽉 잡고 있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최대 부호는 바로 고려인입니다. 블라드미르 킴이라는 인물로 포브스 선정 세계 500대 부호로 등판했습니다. 포브스지에서는 지난 2019년 카자흐 부호 50위까지 발표했는데 1위에 김 블라드미르, 15위에 김 비아체슬라프, 21위에 감세르게이, 23위에 김 블라디슬라프, 25위에 김 에드워드, 33위에 박유리 등 무려 6명이 한국인들인 상황으로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인들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은 기본적으로 민족이 과거 우리 민족과 우호적이었던 돌궐족들, 즉 투르크계, 터키계 민족입니다.
때문에 한국어와 어순이 동일해 한국어를 배우기 쉬운 이들이 많아 향후 카자흐, 우즈벡 같은 중앙아시아계 주민들과 한국인들은 매우 우호적 관계, 서로의 언어를 쉽게 구사 가능한 관계로 발전할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은 미래 세계 수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스타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 경제 포럼이 자주 개최되면서 유라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중심 거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에 대한 지정학적 위협을 하면서 카자흐스탄이 다시금 러시아의 영토로 들어가게 될지 아니면 지금처럼 독립된 국가로서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카자흐스탄이 미군 부대 유치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범하고 벨라루스에 대해서 루카셴코 칠러 정부가 옹립된 이후로부터 그 다음 타겟트가 카자흐스탄이 될 것이 자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카자흐스탄이 미군 기지 유치에 성공한다면 러시아가 침범 못하는 남공블락의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게 되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가 덩달아 좋아짐으로 인해서 한인들의 비즈니스 성공 기회 역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카자흐, 우즈베키스탄 내에는 어마어마한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이들 다수는 한국어를 능숙하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류 드라마의 확산으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는 한국어에 능통한 현지인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 배경으로는 한국에서 근로를 하고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귀국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즈베거, 카자흐어는 기본적으로 투르크어로서 한국어와 문법적 유사성이 높아 단어만 알면 쉽게 한국어 구사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카자흐, 우즈벡 지역은 한국 언어권에 편입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이들 중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은 바로 고려인 동포들인 상황으로 한국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고려인 동포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확대, 한국어 학교 설립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할린, 중앙아시아, 산둥반도 일대의 지역은 아직 민주주의 지수가 높지 않은 지역들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의 민주주의 지수에 따라 여전히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되는 지역들로 분류돼 인권의 문제, 표현의 자유 등이 억압된 체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이 여전히 많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들 지역의 국토 면적은 지구적 규모의 넓은 면적들에 해당하고 있어 한국인들의 노력으로 지구상의 민주주의 확산, 표현의 자유, 인권 증진, 인류 보편적 가치 증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인구가 크게 감소할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은 젊은이들의 수는 그 어느 때보다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한국에 들려올 수 있도록 해외의 한국어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는 것은 여러 사람과 함께 보면 더 재미있답니다. 국토전략TV를 공유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